자, 우리는 이제 또 C 언어의 핵심 문법이죠. C 언어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또 핵심 문법이 포인터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구조체입니다. 자, 구조체라는 게 그러면 뭐냐라는 건 거죠. 자, 우리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 자, 뭐였어요? A라고 하는 친구는 몇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었죠? A라는 공간에?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었죠? 저 A라는 공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얘 이름 A야 라고 했는데 뭐 여기다가는 2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은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 값은 변할 수 있어서 변수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공간을 담는 방법 공부했는데 뭐였어요? 뭘 공부했죠? 같은 자료형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 그쵸. 배열이었었죠. 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공간에 뭐 이름이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달릴 수 있었고 각각의 공간의 값을 얘도 하나씩 뭐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얘의 단점은 뭐였어요? 오직 같은 자료형만 가능했었죠. 얘도 인트, 얘도 인트, 얘도 인트, 얘도 인트. 아니면은 얘도 캐릭터형, 얘도 캐릭터형, 얘도 캐릭터형 이런 식으로. 기억나실까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 역시 변수도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내가 설정한 공간에 맞는 그 자료형만 그 해당하는 값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은 사람 한 명이 갖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름도 갖고 있을 거고 사람이니까 뭐 나이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키 같은 것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한 뭐 개인 정보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을 생각해 볼게요. 얘는 뭐예요? 정수인가요? 뭐 실수인가요? 아니죠. 우리 문자열이잖아요. 이름은. 그쵸? 자, 그렇고 자, 나이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 정수죠. 자, 우리 나이가 뭐 27.5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자, 정수입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로 나올 수 있겠죠. 뭐 163.5, 뭐 180.1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로 자료형이 다른 정보들을 함께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물론 변수를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름을 뜻하는 친구는 뭐 캐릭터 문자열 저장할 수 있게 캐릭터 네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친구는 뭐 int age. 자,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실수에 대한 자료형 뭐였죠? fluid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을 나는 매번 사람 한 명 만들 때마다 name 1, age 1, 이제 height 1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 그 다음에 2, 2, 2, 3, 3, 3, 4, 4, 4 이런 식으로 사람 만들 때마다 하나씩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여러 개의 정보들을 함께 저장을 하려고 하고 하나씩 묶어서 관리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건 거죠. 그냥 이거는 사람 한 명 만들면은 이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자, 그때 이제 말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떤 설계도냐? 한국어로 조금만 쉽게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 구조체를 쓸 때는 우리 뭐 조건문이나 이런 거 쓰면 if
뭐 반복 웃으면 포, 뭐 이런 식으로 작성했던 것처럼 구조체 사용한다 이러면은 스트럭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설계도를 만들 것인지 그 이름을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떤 설계도를 만들 건지.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설계도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였다? 이름, 나이, 키였다. 자, 사람이라는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게 자료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타입 DEF를 이용을 해가지고 int는 bool 타입이야 이런 식으로 했었죠. 아, bool은 int 타입이야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 동일하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묻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얘에 맞춰가지고 제가 진짜 사람 한 명을 이제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든다? struct person. 자, 이때 중요한 거 우리 요 이름을 만들 때 웬만하면 영어로 쓰거든요. 우리 변수 만들 때도 한국어로 사용한 적도 있긴 하지만 거의 웬만하면 영어 알파벳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배열도 그렇고. 그것처럼 우리 구조체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이제 한글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의 맨 앞에 요 이름이라고 만약 여기가 name이었다라고 하면은 n을 대문자로 해주시고 얘는 지금 person에서 p가 대문자로 이제 작성이 됩니다. 우리 구조체에서 약간 예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 우리들끼리 정한 규칙 같이. 자, 그리고 요 안에다가는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름, 나이, 키에 대한 거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person이라고 하는 구조체 타입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요게 지금 최종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어디다 만들었어요? 메인 함수 안에다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구조체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메인 함수 바깥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내가 이걸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우리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체 나 여기서 끝 이러면은 이해되실까요? 자, 구조체를 왜 사용을 하는지까지 지금 왔고 그리고 구조체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까지 왔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요거를 했다고 사람 한 명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얘는 지금 어떤 작업을 거친 거냐? 사람이라고 하는 설계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사람이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름과 나이하고 키를 갖게 될 거야. 여기까지 온 거지. 얘를 가지고서 지금 뭔가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설계도, 즉 자료형을 만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펄슨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진짜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자료형이라고 했죠. 자,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구조체라고 했어요. 구조체가 자료형이라는 겁니다. 구조체 타입을 만들었고 사람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들었으며 그 설계도는 즉 자료형이다. 나는 요것들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을 만든 겁니다. 내가 직접. 자, 사람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자료형을 이용해서 우리 변수 이름 만들 때처럼 사람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설계도를 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나 사람 만들었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든 거고 자료형을 만든 거고 내가 그 자료형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든 거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위에다가만 만들어 놓고 나 사람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위에는 자료형을 만든 거 그걸 토대로 변수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요 P1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임과 에이지와 요 키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나이, 이름, 키, 요 세 개의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느냐? 우리 요 P1이 갖고 있는 점 한번 타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P1이라고 말이 꼬였죠? P1이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뭘 넣어달라? 뭐 전해성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그럼 age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똑같죠? P1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 어떤 거? age라고 하는 친구한테 접근해서 걔한테 뭐 28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자, 그리고 P1이 갖고 있는 지금 키 변수에다가 뭐를 넣겠다? 뭐 170.3 요런 식으로 넣겠다. 자, 이제 넣는 방법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구조체 안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할 때는 요점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P1이 갖고 있는 요 이름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들어가서 전해성을 넣어줘 라고 한 거고, 자, 그럼 내가 그거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동일하겠죠. 프린트 F 나 출력하고 싶다. 뭘 출력할 건데 이러면은 %S 왜? 얘 문자 열이니까. 그쵸? 자, 그냥 이렇게 네임하면 되나요?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사람을 2명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네임이라고 하는 친구 2개 있는 거잖아요. P1이 갖고 있는 네임도 있을 거고 P2가 갖고 있는 네임도 있을 거고 말해줘야 되겠죠. P1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러니까 1번 친구의 이름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럼 얘와 동일하게 내가 만약 나이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제 정수 출력하는 친구잖아요. %D 해놓고 그 P1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 어떤 거? 나이. 자,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저 키에 대해서 지금 출력을 하고 싶어요. 170.3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러면은 우리 %F로 해서 출력을 해줘야겠죠. 왜? 실수를 출력하려면은 %D로는 출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출력해주면 된다? P1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 얘한테 접근을 해달라. 그래서 걔를 출력을 해줘 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잘 나오죠. 근데 우리 요 실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점 6자리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난 이게 싫어요. 절사를 해서 소수점을 절사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요 뒤에 나는 소수점 하나만 끊어가지고 오고 싶어 이러면은 점 1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라고 해서 실행시키면은 소수점 잘 끊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2개까지 끊어오고 싶다 이러면은 숫자 2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자리까지 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들한테 접근을 하는 것들 방법 배웠습니다. 우리 점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한다 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구조체 어떻게 만드는지, 구조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조체가 설계도고 결국에는 그 설계도를 이용을 해서 진짜 사람을 만들고 뭐 아니면은 진짜 뭐 다른 거에 대한 실체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기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쓰기 싫다. 스트럭트 매번 쓰기 귀찮다. 이러면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느냐? 여기다가 우리 공부한 타입 DEF라고 하는 거를 스트럭트 앞에다 작성을 하고
여기 물결괄호 뒤 그리고 세미콜론 앞에 요 사이에다가 약어를 쓰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앞으로 요 이름, 자, 앞으로 struct person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person이야 가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 typedf가 typedf 불 in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용했었던 거, 네, int 불 이렇게 사용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기존에 있었던 거 여기다 사용해놓고 얘로 별칭 쓰겠다라는 거였었잖아요. 얘도 앞으로 우리 요 struct person이라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person이라고 쓰겠다. 이러면은 얘를 굳이 맨날 struct person이라고 안 하고 그냥 person이라고 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person p2 요런 식으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스트럭트를 사용하기 싫다. 그럴 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정말 제가 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구조체라고 해서 밑에 문제, 구조체를 도입을 해서 간단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구조체도 따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요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 넣어 놨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뭘 배웠어요?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구조체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넣어 주시고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작업을 했느냐? 자,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제가 미리 짜놨어요. 이게 무슨 작업이냐? 우리가 배열로 따지면은 그냥 같은 자료형으로 이렇게 공간 만들어줘 라고 했었던 작업인 건데 이게 아니라 난 어떻게 하고 싶다. 식판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는 국, 여기는 밥, 여기는 반찬 이런 식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식판을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네임, 밥은 뭐 네임,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나이, 막 이렇게 해놓고, 키, 고향, 이런 식으로 지금 틀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다른 크기를 갖고 있고, 다른 자료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만든 거죠. 내가 이 자료형을 토대로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 한 명.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변수 이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돼. pp1일 수도 있고 뭐 p1일 수도 있고 자유죠. 자, 여기까지가 뭐다? 사람 한 명을 만든 겁니다. 내가 설계도를 가지고서. 그쵸? 이 자료형을 토대로 내가 하나의 변수를 만든 거예요. 즉 사람 한 명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각각 변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식판 안에 4개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고 얘는 없애버리고 개수가 안 맞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 묻는 작업이 없는 건 거죠. 자 이거는 name 이거는 age 뭐 이거는 키, 저거, 고양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얘네들을 한 번에 묶어서 사용을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쓰는 게 뭐다? 구조체다라는 건 거죠. 지금 이 작업은 23번부터 26번까지는 이렇게 생긴 건 거고 나는 지금 이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묶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미 사람이 한 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얘는 뭘 갖고 태어나요? 이 4개의 변수를 갖고 태어나요. 그쵸? 이 설계도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걔가 갖고 있는 네임이라고 하는 거한테 뭐를 주면 됩니까? 김철수라고 하는 값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요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사람 1번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변수에, 멤버 변수에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1번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멤버 변수한테 이렇게 넣어줘라 까지 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가 값을 보내고 싶어요. 값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주면 돼요? 그대로 보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시켜도 여기까지 잘 나올 거고, 얘도 역시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사람 2에 대한 정보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람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사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나는 스트럭트 펄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길어. 좀 짧게 줄여가지고 약어로 별칭으로 사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지금 스트럭트 펄슨 앞에다가 스트럭트 앞에다가 타입 df 쓰고 여기 사이에다가 물결가루하고 세미콜론 사이에다가 내가 그 별칭으로 쓸 친구 달아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 person p2 이런 식으로 사람 두 번째 사람 만들어도 된다. 자, 그러고 두 번째 사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값을 어떻게 넣어주면 됩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자,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있는 친구들의 값만 보내주게 되면은 자기소개 소개하는 그 함수도 잘 동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조체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서 지금 설명해드렸던 거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거 문제 정답 올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정말 똑같은 문제인데 아직 구조체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데 조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세로 고침하시면은 여기 문제 구조체 1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구조체가 전혀 도입되지 않은 소스 코드예요.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구조체를 도입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줄이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전에 배웠던 개념 그대로 응용하시면 되죠. 제가 그 문제, 보충 문제에 풀어놓을 때 부울이라고 하는 타입을 따로 타입 DF를 이용을 해서 만들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논리형 타입 불린이 나왔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자, 우리 그 stdio.h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입출력 관련된 친구들 들어가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뭐 printf라던가 아니면 scanf라던가 그리고 우리 string.h에는 뭐 stringcopy라던가 뭐 다른 것들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것들 함수 얘네들 싹 다 그 안에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거 말고 지금 어떤 헤더 파일이 또 있느냐? 샵 include 하고서는 std 그리고 불.h라고 하면은 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
둘이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헤더 파일이에요. C 언어는 우리가 이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쓰려면은 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은 샵 define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true 1 샵 define false 0 우리가 직접 만들었었던 거 있었죠. 직접 정의했었던 거 그거를 내가 정의하지 않고 그냥 있는 헤더 파일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거고 또 타입을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둘이 그냥 매크로로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 실제로는 있는 친구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별칭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친구는 0 또는 1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true는 값이 1, false는 값이 0. 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정의해둔 헤더 파일이 std_h 요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냥 불 타입을 false, true라고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다. 나는 이거가 생각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공부한 대로 샵 define true 1, 샵 define false 0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상관없고 나는 그냥 true, false 자체도 안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숫자 1, 숫자 0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지금 요 공길동 한양떡볶이 20이라고 하는 친구를 저장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 구조체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죠? 메인 함수 밖에서 스트럭트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이제 구조체 이름이 달려야겠죠? person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안에 내가 넣으려고 하는 그 변수들을 넣어주시면 되죠. 얘는 지금 이름, 나이, 그리고 고향,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t 해놓고 age 해서 이렇게 변수 만들어 놨고 그리고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서 name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고향 홈타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애 음식도 작성을 해서 놓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 구조체 다 설계도 끝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구조체, 지금 설계도를 만든 상황인 거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진짜로 만들어야겠죠. 설계도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설계도로 사람을 안 만든 거잖아요. 자, 사람 어떻게 만들죠? 요게 결국에는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얘를 기준으로 P1 사람을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그 사람 한 명 만든 다음에 걔가 갖고 있는 어떤 변수? ag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20을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걔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홍길동 넣어주고요. 그리고 P1 그리고 걔가 갖고 있는 요 홈타운 고양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양을 집어넣어 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멤버 변수한테 요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 사실 필요 없겠죠? 얘 지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은 거냐? 자, 두 번째 사람도 만들어줘야겠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만듭니까? 얘도 역시 이 구조체를 가지고서 두 번째 사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와 같이 아래도 P2의 나이는 50, P2의 네임은 임꺽정, 그리고 P2의 홈타운은 평양, 그리고 마지막 P2의 그 음식은 떡국.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를 샥 지워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나는 이 struct person P1, struct person P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귀찮다 라고 하면은 뭘 쓰시면 된다? 여기 앞에다가 type df 사용을 해가지고 person 써놓고 얘는 뭐 struct person 아니고 그냥 person이야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된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서 요 함수들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함수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다 하나씩 넘기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묶음으로 그냥 얘에 대한 정보 딱 다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넘기면 되느냐? 우리 person 1의 나이, person 1의 저 이름, person 1의 고향, person 1의 뭐 최애 음식 이런 식으로 넘길 필요 없이 어떻게 넣어주면 돼요? 그냥 사람 하나가 갖고 있는 거 다 넘겨. 모든 값 다 넘겨줘. 자, 그리고 얘도 1번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값들 싹 다 넘겨줘. 얘는 두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값들 싹 다 넘겨줘. 얘도 두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값 싹 넘겨주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값들이 넘어갔어요. 그럼 얘네들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되는 건 거잖아요. 이 P1 뭘로 만들어졌어요? person이라고 하는 친구로 만들어졌고, 이 person이라고 하는 친구 정확히 얘기하면 뭐였어요? struct person 이렇게 생겼었죠. 자,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여기가 공간이 들어갈 공간이잖아요. 그쵸? 자리가 우리 함수로 따지면은 여기가 값, 여기가 매개변수 공간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뭐 20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int age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p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이렇게 하나씩 다 안 쳐도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가지고서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얘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P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찾아가고 P가 갖고 있는 age라고 하는 그 친구 찾아가고 P가 갖고 있는 홈타운 그리고 얘도 역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뭐다? 아래 이 함수 만들어 놨어요 라는 거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얘 실행시키면은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원래 이렇게 구조체 하나씩 p.ag, p.name, p1. 홈타운 막 이런 식으로 다 넘기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넘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구조체를 도입을 하면은 훨씬 쉽게 그냥 1번 사람에 대한 정보 다 넘겨 이러면은 값이 다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걔를 받을 수 있는 자료형 여기 남겨주면 되는 거고 걔를 토대로 이렇게
값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구조체를 도입하기 전에 취미를 만약 추가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추가해야 될까요? 여기에 제가 취미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넣어서 값까지 매칭을 시켜서 실행까지 시켜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이, 이름, 고향, 그리고 음식, 최애 음식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취미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자, 우리 속성을 추가를 하려고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사람 속성에 취미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밑에다가 하나 더 달아주시면 되겠죠. person 1 해가지고 뭐 좀 유사하게 그냥 합의 뭐라고 해볼까요? 테니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친구도 뭐 얘랑 유사하게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뭐 헬스. 자,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낼 때도 지금 값을 하나 더 보내야 되니까 person 1에 이 친구 합의 써주고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얘한테도 또 작성해주고 여기서도 지금 또 복사해가지고 얘는 두 번째 친구니까 또 두 번째 친구로 이렇게 해서 작성해주고 이 뒤에다가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여기다가 너 또 소개를 하고 싶어요. 뭐 값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걔를 또 받을 수 있게 해서 뭐 여기다가 뭐 사용을 해도 되고 고양이 아니라 취미는 합의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은 위에랑 안 맞춰줘도 지금 난리 난 거죠. 자, 실행시키면 또 뭐가 문제일까요? 토크 부분에서도 여기 지금 합의해놨으니까 얘도 또 해줘야겠죠. 위에도 맞춰주고 실행시키면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때요? 변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죠. 근데 우리 구조체를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해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직접 해보면은 얘가 더 간단한가 구조체가 더 간단한가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더 편한 거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 구조체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에서 내가 취미를 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린 방금 전에 구조체 아니고서는 사용을 해봤고 구조체를 이용한다면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취미를 추가를 해달래요. 취미 추가할 거면은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밑에도 싹 다 저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걸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소개를 할 때 뭐 추가해 주시면 됩니까? 그대로. %s 이렇게 해서 B.합의. 자, 그리고 뭐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얘도 넣어줄 때만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 전에 P1의 합의는 뭐 테니스였었고, 그리고 P2는 헬스.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자,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요? 11번째 줄. 스트럭트 펄슨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안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는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지금은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인터래. 구조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 왜 냈을까요? 변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 구조체를 쓰면 좋은 이유를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아까 전엔 지금 우리가 하나만 추가를 했죠. 취미라는 거를. 근데 취미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죠. 뭐 학교, 뭐 학번, 뭐 다른 것들도 뭐 있을까요? 집 주소, 막 이런 거 막 다 들어가게 해서 만약에 3개의 변수가 늘어났다 이러면은 그거 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얘네들 보내줄 때도 그냥 이렇게 P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되고 합의부터 해서 뭐 주소 뭐 이렇게 다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변수명 복부 타고 이러려면은 너무 헷갈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데 아까 전에 보면은 엄청 지저분했잖아요. 내가 이거 변수명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가 이게 내가 뭘 복사하고 있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친구가 뭐다?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도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리고 변수를 추가하거나 이럴 때도 구도체가 훨씬 편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구도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캐릭터형 포인터 해가지고 합의 막 이렇게 2개 해가지고 막 그 친구 가지고 오고 막 이랬는데 구조체 있으면은 그냥 딱 한 줄 추가해가지고 합의 딱 만들어 놓고 걔네들 이제 값 추가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유지보수라던가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함수로 넘길 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 띡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조체가 없을 때는 확장하는 게 좀 어렵지만 구조체를 사용하면은 멤버 변수를 추가해주면 되고 구조체가 없으면은 함수한테 값을 전달을 할 때 하나하나씩 다 넘겨줘야 되지만 구조체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구조체로 그냥 전달해버리면 되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훨씬 구조체 없을 때 복잡하고 구조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까지 왔고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새우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고침하시게 되면은 구조체 변수에 원본이 들어가 있는지 참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입니다. 우리 원본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이때 값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이때 공부했잖아요. 이건 진짜 값만 복사를 한 거였고 원본 그냥 값에 그리고 얘는 주소에 의한 호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조체 변수에서는 이렇게 P1이 갖고 있는 거를 P2에 복사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대입연산자잖아요. P2한테 P 넣어줘. P1 값 넣어줘. 이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그냥 원본이 들어가 있을지 아니면은 참조가 들어가 있을지 그러니까 값이냐 주소 참조냐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함수 공부할 때 어떻게 값으로 보내면 될지 주소로 보내면 될지 그걸 판별을 할 수 있겠죠. 자, 나는 얘가 복사가 된 것 같다. 값이 복사된 것 같다. 원본 값이. 아니면은 얘는 참조되는 것 같다. 자, 직접 보면 되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P2는 P1이다 라는 걸 보고 P1이 그대로 복사가 된 걸지 아니면은 P1을 참조를 한 걸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C 언어에서 지금 구조체 변수끼리 대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요 작업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자, P2를 가지고서는 옮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P2를 이용해 값을 수정을 했는데 P1의 값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소를 참조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값만 복사를 받은 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프린트 F 출력을 하려고 한다. 뭘 출력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P2의 name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P2의 name 이렇게 해놓고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홍길동 나오겠죠. 자, 이것만 봐서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이게 값이 복사가 된 건지 아니면 주소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P1 요거를 가지고 온 건지. 자, 그러면은 또 확인해봐요. P2의 AG는 %D 요거고 P2의 AG 이렇게 해놓고 실행시키면은 20이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chan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P1을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void change 해놓고 struct person p 5로 해도 되고 p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요거 지금 P1에 관련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보냈죠. 얘한테 얘가 받았습니다. 얘가 지금 보냈고 값을 이 값이 날아갔고 여기 저장이 됐고 홍길동가 22가 자, 그러고 제가 거기서 AG를 지금 22였는데 55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2의 AG는 %D 그리고 얘 말고도 하나 더 보면 좋겠죠. P1에 자, 이랬을 때 만약 P1이 날아갔어요. 여기서 지금 값을 바꿨을 때 지금 보면은 실행을 시켰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돼요?
자, 지금 값이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죠. 지금 이 구조체 변수들에는 뭐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참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P2는 P1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P1의 AG 값 22가 P2의 AG 값 22로 복사가 된 거고, 얘도 역시 P1의 네임이 P2 네임으로 복사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요 네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두 구조체 모두 홍길동이라고 하는 같은 문자열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자, 이 AG라고 하는 친구들은 값 복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조체가 복사가 됐기는 했지만 그 참조 주소만 이제 복사가 되고 걔네들에 대한 것들이 자 구조체끼리 대입할 때는 값이 복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만약 얘를 진짜 원본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뭘 해줘야 된다? 주소를 보내야 되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구조체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되실까요? 우리 change라고 하는 거 x값 여기서 그냥 age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다 보내면은 그냥 22만 이렇게 날아가는 거다. 이래서 이 원본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지금 같은 겁니다. 이 구조체도 복사가 될 때 값이 복사가 되는 게 값이 복사가 되고 이제 참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전에 배열 같은 경우에도 int j 해놓고 2, 1, 2 인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내가 이 안에 있는 값을 변경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뭘 보냈어요? int arr j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arr 주소 담을 수 있는 공간에 주소 값을 보내고 이제 걔네들을 참조를 했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았었죠. 값으로 넘긴 게 아니라 주소로 넘겼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것처럼 얘도 지금 보낼 때 이렇게 값으로 보낼 게 아니라 주소로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주소로 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그냥 이 주소도 그냥 이 앞에다가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달아주시면은 이 구조체의 주소다 라는 거예요. 그 주소체의 주소를 넘겨줘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 주소를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 자료야 주소 담을 친구다. 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P1의 주소를 보내고 싶어요. 어디가 받고 싶은 거예요? P가 받고 싶은 거예요. 얘 주소 담을 친구니까 별표 붙이고 이 P1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요거죠. struct person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그냥 변수 사용했던 거랑 주소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한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